기아차 통상 임금 지급 판결과 관련해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부품업체에 고통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이 지역에 쏠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됐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상가 분양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원 초과로 사고를 낸 뒤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학생들을 계속 태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고등학교의 이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어설픈 일처리에 지역 이기심까지 더해져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아 자동차 통상 임금 1심 판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구의 주력업종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하청업체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왜곡된 거래 구조를 개선하자며 반기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쟁점에서 법원은 대부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 존립이 힘들다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대구의 700여 제조업체는 당장 기아차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하청업체로 전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이전은 그때 얘기했던 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실행될까 이제 그게 1차적인 걱정이 있고요. 상임금에 대한 통상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아마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구시계는 기아차가 협력업체의 발주량을 줄이거나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을 지역 협력업체의 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를 공급하는 기계금속 산업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도 저임금 구조에 기댄 경영에서 벗어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갑질 구조를 개선하는 데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원청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물량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구도를 만들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담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규제를 피해 대구 지역에 자금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예상됐지만 실제 영향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히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단지 상가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지던 대구 지역 주택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대구 지역 집값은 전달 대비 0.46% 올라 세종시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파리 대책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영향도 크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거래가 줄었는데도 나타난 가격 상승세는 중대형 중심의 주택 공급 부족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지역 부동산 전문기관이 파리 대책 전후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상승률이 직전 3주간 0.33%에서 직후 3주간은 0.2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0.68%에서 0.1%로 급격히 낮아진 것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책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을 사시를 앞두고 어떤 지역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논리로 돌아간다면
어떤 공급의 시장에 의해서 또 조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최근 대구 지역 3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의 경우 내정가보다 많게는 200%가량 높게 낙찰되는 등 투자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제 저금리의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내 단지 상가가 상당히 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가운데 4천 가구가량 예상되는 하반기 신규 분양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파리 대책의 지역 영향을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한 50대 임대업자는 14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임대사업자는 6,408명으로 1인당 평균 2.3채를 소유했습니다. 경북 지역 최다 임대주택 보유자는 50대 사업가로 4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만 2,200여 명이 임대주택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1인당 평균 3.5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가 정원을 초과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사고가 나 수십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당시 사고로 유리창이 깨진 버스가 2차례나 더 학생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부터 시작해 대처까지 안전 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정원을 초과한 통학 차량이 서로 부딪힌 것은 지난달 14일 밤 9시쯤. 80여 명이 다친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뒷차는 앞유리와 출입문이 망가졌고 앞차는 뒷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뒷유리가 다 깨진 사고 차량이 당시 학생들을 그대로 태우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고 차량이 아무런 안전조치나 사고 복구 없이 밤 9시 반에 하교하는 학생들을 또 한 번 태우고 운행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차도 계속 그냥 우회해가지고 그냥 가서 그래갖고 다치야 일단 넘는다 보호대 가고 그랬어요. 통학 차량 공급 업체 측은 대체 버스가 늦게 도착해 사고 버스로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모두 6대이지만 야간에는 3대만 배정돼 있습니다. 계약 단가 때문입니다. 다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박하긴 박합니다. 야간에 하면 급여도 기사 급여도 또 나가야 되고 많지는 않지만 또 급여 나가야 되고. 학교 측은 지난 학기 초 정원 초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학 차량 비용 인상안을 두고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지만 호응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설문 돌렸는데 84.7%인가 다 내놨어요. 결국 안전의식 부족에다 안전에 대한 비용 지불을 게을리한 탓에 사고가 난 셈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형사 입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경산시청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고등학교인 경북 제1고 교명에 논란이 일자 경북교육청이 재심의해서 교명을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예천군의회가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고등학교 교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천구 호명면에 세워지는 신도시 고교의 교명이 겹친다며 영주 제1고 등 영주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반발한 지 3주 만에 도교육청이 경북 1고로 교명을 바꾸기로 하자 예천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의회는 새 교명이 감천고 동문을 비롯한 예천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추린 1, 2차 교명 후보군 10개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과정 또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갈등으로 예천 주민이 빠진 도교육청 실국장 8명으로만 구성된 새 선정위에서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모교가 폐교되면서 흡수 옮겨가요.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도의원이나 해당되지도 않는 지역의 분들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교육감이 임의대로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걸로 정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은 더 이상의 번복은 없다는 입장. 내년 3월 개교에 맞추기 위해선 입법 예고와 도의회의 학교 설치 조례 통과까지는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예천군의회가 반대 의견을 도에 제출하고 결의문 채택을 예고하는 한편 감천고 동문과
예천 군민도 합세할 것으로 보여 교명을 둘러싼 논란이 영주와 예천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건의 조례안 등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이 이뤄졌는데 대구시는 서민 생활 안정과 학교 급식 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최초 예산보다 4,590억 원 늘렸고 대구시 교육청은 다목적 교실과 소규모 강당 신축 비용 등 925억 원을 증액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습니다. 가뭄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값 등이 많이 오르며 신선식품 물가가 지난달보다는 1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 올랐습니다. 경북 지역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올랐습니다. 오징어 어업 전진기지 울릉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생활고에 빠진 울릉도 어민들의 고민,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의 어업 전진기지 저동항입니다. 여름 오징어철이지만 집어등을 단 오징어잡이 배들은 항구에 발이 묶여 있고 바다를 누벼야 할 선장들은 할 일이 없어 위판장 한 켠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려고 없이 가려 배 전부 다 다른 배 놓고 쉬야지 아니. 이러면 앞으로 굶 준다 생각하고 울릉 저동항의 오징어배 가운데 유일하게 조업에 나섰던 천진호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획물은 고작 새끼 오징어 200여 마리. 조업에 들어간 기름값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오징어 상자로 넘쳐야 할 저동항은 썰렁하기만 하고 오징어를 팔던 좌판들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난 2000년 10,000톤 넘게 잡히던 울릉도 오징어는 2015년 1,850톤, 지난해 986톤으로 어획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뭐가 저 위에서 씨앗이 있어야 거기 커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씨앗을 크기 전에 다 끄집고 가보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날게 어디 있는 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울릉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수온 상승과 트롤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싹쓸이 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손 놓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울릉도 어민들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민들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적극 나서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싹쓸이 조업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풀릴 경우 예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중국 어선 대신에 우리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오전 4시 40분쯤 포항 구항 입구에서 여성과 바지선 충돌로 실종된 선원 64살 원모 씨가 오늘 오전 8시쯤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호미곶 앞바다에서 전복된 광제호에 타고 있던 실종선원 2명은 해경이 사고 해역을 중점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후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계명대학교가 학생처장과 체육대학장을 보직해서 해임했습니다. 계명대는 또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체육 관련 학과 6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한편 단과대학마다 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안동 임청각을 주목하면서 오는 7일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청각을 방문해 복원 사업을 점검합니다. 김부겸 장관은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서세 5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묵계서원 연시 행사에 참가하고 오후에 임청각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하회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임청각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한 데 이어
지난 광복절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강조하면서 이달에만 이낙연 총리와 김종진 문화재청장 등이 잇따라 찾았습니다. 포항과 울진 등 동해안 일대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습니다. 환경부는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암석과 지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경관이 우수하다며 인증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보존하고 또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울릉도와 독도, 청송 등 3곳이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대구 MBC 뉴스데스크를 포함해 뉴스 전체의 방송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가 더욱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